2006년도에 학예사로 와서 여기 왔을 때 여기가 다 잔디였어요. 그리고 이 정전이라든지 이한청은 왕의 이제 신의를 모시는 곳인데 거기에 양성발음이라든지 다른 어떤 건물에 특이 그런 게 없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고고학 전공이니까 역사 전공하는 이제 저 아시는 분들이 여기 오시면 여기는 좀 수리를 해야 된다. 이게 제대로 복원이 안 돼 있다.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듬해에 이제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 숭의전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이 숭의전이 있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여기가 600년 넘게 지금 왕씨 문중하고 또 16공신 그 후손분들이 제례를 지금까지 쭉 봄가을 지내시고 계시는데 그 제례의 형식이 본인들이 지내고 있지만 이게 한국전쟁 때 단절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지내는 게 이게 새로 복원을 한 거야, 중간에. 우리 그 조선 종묘 제례도 마찬가지로 한번 단절된 게 다시 복원이 된 거잖아요. 근데 이 지금 근데 우리 종중이나 이 16공신 문중에서는 이것을 이게 고려의 종묘와 같으니까 고려 제례로서의 그 제례를 지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게 조선시대에 세워진 하나의 이 시조에 대한 사당이다. 그런 시조묘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조선시대에 세워진 조선시대의 예에 따르면 국조 오례에 따르면 이 제례는 중사로서 지냈거든요. 종묘가 대제면 이거는 중사로서 제례를 지냈기 때문에 중사로서 복원을 해야 된다.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제례를 하는데 또 악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제례가 예전에는 종합예술인 거나 다름없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은 또 복원이 안 된 채로 이게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전쟁 때 다 전소되고 72년도에 이제 이 터로서 문화재가 지정이 되고 그 이듬해부터 73년도에 종중에 의해서 정전은 세워지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차례대로 이제 문화재청 예산 지원 보조 받아서 이게 하나씩 이게 지금 86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복원이 완료된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왔을 때 여기가 다 잔디였고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그런 이제 고증 없이 복원된 일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이제 그 이듬해부터 다시 그래서 저기 정전이라든지 이한청 보시면은 건물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양성 발음이라 해서 다른 건물하고 다르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진 거 있어요. 그게 어떤 모르는 사람들은 저기다 왜 시멘트를 발라놨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궁이라든지 큰 절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다른 건물하고 벽을 달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만든 그 격식을 갖춘 거거든요. 그래서 하고 원래 목조 건물은 이 마당에 잔디를 하면 안 된대요. 이게 이 나무가 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여기다 이제 이렇게 자연 이렇게 걷어내고 다시 또 정비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정비를 했는데 이제 또 근본적인 이유가 종중에서는 이게 그 당시에 발굴조사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한청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이분들이 그래도 그 한국전쟁 그 이전부터 제례가 일제강점기 때도 제례가 지내져 왔기 때문에 이 위치를 기억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처음에 정전은 지어졌단 말이에요. 정전이 다 불탔었어도 초석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초석 위치를 놓고 그리고 건축 설계하시는 분에 의해서 그때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이 설계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리고 영역이 이게 더 넓게 갈라도 넓을 영역이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우리 배신청
우리 16공식 모셔 있는 배신청 위치는 이거 잘못됐다. 그런 의견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이게 그 발굴 조사를 또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 네네 그럴 것 같아요. 네네 그래서 이제 발굴 조사를 저희가 했어요. 그래서 예 발굴 조사를 지금 건물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이제 옆으로 찍고 이거 해가지고 발굴 조사를 진행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발굴 조사 결과는 저 정전은 저 위치보다 조금 더 이렇게 살짝 작게 지어진 게 맞아요. 그리고 이 건물은 오히려 더 크게 지어진 것 같고 저 뒤쪽 담장은 이게 그래도 임금을 모신 곳이었기 때문에 일반 담장하고 달리 지금 보시면 담장이 되게 폭이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담장 폭이 한 2m가 넘어요. 그래서 이거는 궁정이라고 일반 민가나 이런 데서는 하지 않는 그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벽조 이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지금 제실이 있는 이 뒤편에 거기서 이제 그 청자라든지 뭐 고려 그런 게 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안암사는 그 뒤쪽에 있지 않았을까. 예, 뒤쪽에 있지 않았을까 싶고.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배신청의 그 위치인데 배신청의 위치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건물이 좀 아주 작았던지, 네. 그래서 이제 그냥 결론은 이제 이걸로 복원은 된 거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, 저기에 왕건 동상이 저기 안전키가 앉아있는 상이에요. 앉아있는 동상, 청동으로 만든 청동상이 158cm인가? 153cm인가? 꽤, 그러니까 거의 사람, 앉은 키가 158이면 거의 사람이 앉을 정도인데, 저게 개성에 그 왕들의 그 어지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던 그 봉은사라고 하는 절, 그러니까 그 원찰이라고 하죠. 그 봉은사에 모셔져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고려 시대에는 그 무슨 그러니까 그 위패를 유교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위패를 모시지 않고 이렇게 영정이나 동상을 모시고 이제 그 제사를 지내거나 고유제를 지내거나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봉은사에 가셔가지고 뭐 그 후손들이 후대들이 그러니까 왕건을 거기다 모셔놓고 이제 제사도 지내고 고유제도 지내고 그랬던 거죠. 그런데 이제 이 조선의 건국과 동시에 왕릉은 뭐 그대로 있지만 예, 저런 어진이라든지 동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쪽 그 숭의전으로 옮겨오게 된 거죠. 처음에 시초가. 근데 그때는 이제 숭의전이라는 게 없었고 단지 앙암사에 원래 그 왕건의 어진이 모셔져 있었다라고 해요. 개성 현릉에 있단 말이에요. 저 현릉에 이제 그 봉은사에서 숭의전으로 모셔왔다가 세종연간에 위패로 바뀌면서 저 동상을 그럼 어찌할까요? 했더니 실록에 의하면 다시 그러면 현릉 주변에 묻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다시 현릉 주변에 묻은 거예요. 개성에. 근데 1992년도에 김일성이 죽기 같은 해 김일성이 저기를 방문했었나 봐요. 와서 보더니 아니 능이 좀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냐 좀 정비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 이후에 능 정비한 거죠. 저게 정비한 사진이에요. 정비를 하면서 이제 괴짝 같은 게 하나 걸렸는데 그 안에 잘 모셔져 있는 그 동상이 발견된 거예요. 근데 저걸 딱 봤을 때 왕건 동상이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거죠. 북한에서.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1992년도 그때 이제 저게 발견되고 한 몇 해 동안은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불상이 아닌 듯 불상 같잖아요. 그래서 저거를 그 개성에 있는 그 박물관에 불상이라고 여기 현릉에서 나온 불상이라고 그렇게 명시해서 거기 전시가 됐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일본 학자에 의해서 저게 왕건 동상일 수 있다. 그 봉은사에 모셔졌었고 봉은사에 뭔가 쎄때마다 그 나상이기 때문에 옷을 입히는 의례가 있었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으니까 그리고 숭의전에 왔다가 다시 현릉 주변에 묻혔다는 기록을 찾게 돼요. 그러면서 아 저게 그 왕건 동상에 틀림없다라고 이제 결정이 내린 거죠. 그리고 2000년도에 저 동상이
북한의 유적 유물들 전시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그때 저기 왔었어요. 네. 근데 그때만 해도 확신하지 않은 때였어요. 그래서 저거를 3D 스캔 같은 걸 못 뜨고 그냥 감상만 하고 다시 돌려보냈던 거죠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알려져가지고 그 북한에서도 지금은 평양에 있는 중앙박물관으로 옮겨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북한에 있는 거? 네, 북한에 있죠. 저기를 직접 갔다 오신 분이 계세요. 이제 그 2000년도에 그 왕건동산 관련돼서 논문도 쓰시고 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저희가 심포지움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. 2013년도에 했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그 나중에 남북한이 잘 되면 그 연천에서 저거 3D 스캔 해가지고 여기다 모시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주셨었는데.